네, 25가 물권적 청구권 부분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의를 한번 보시면요. 물건을 직배지,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건이 온전하게 실현되려면 그 지배 가능성이 교란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물권의 조건은 이처럼 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구제 수단이다. 확 줄이면요. 그냥 요약해서 물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물권적 청구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네, 이러한 것들도 바로 구제 수단이긴 한데 그 중에 바로 그럼 어떤 단어 하나 더 넣어주면 될까요? 핵심적 구제 수단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이루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도 물론 구제 수단이긴 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스 한번 읽어가지고 우리 판례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뭐라고 했는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 수단이다. 가령 노트북이 있는데 그 도둑놈이 훔쳐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환 받아가지고 장래를 향하여 그 여러분의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원만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 있으니까 어떠한 식으로 규정을 취하냐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해가지고요. 204조, 205조, 206조 해가지고 세 개를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본권은 소유권이 있으면 권리의 제왕인 소유권에요. 213조, 그 다음에 214조 두 개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제한 물권에는 이 규정들을 베껴 쓰는 준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험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권과 다음에 저당권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214조 이 두 개를 모두 다 준용을 하는 게 아니라 214조만 준용을 합니다. 그러면 213조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지역권이나 저당권에는 물권의 청구권으로서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니까 뭐 저당물 반환 청구권 이런 식으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수험상으로는 일단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는요. 준용 자체가 없습니다. 준용 규정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유치권의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도 물권인데 이 유치권이 침해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도대체. 그럴 때 유치권은요. 점유가 성립 요건이기도 하고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물권이기 때문에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을 청구권으로 그냥 보호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요. 이제 이거는 조문 구조에 따른 거고요. 조문 구조에 따른 거고 방해가 어떠한 방해냐. 방해의 모습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방해에 대해서 이제 반환 청구권. 이거는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점유 형태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가지고 지가 점유하고 있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 반환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해가 점유 이외의 형태일 때는요. 방해 제거.
다음에 이제 현재가 아니라 장래, 염려가 있을 때는요. 방해 예방 청구권. 네, 이처럼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 명도 대지 인도 청구라든지 소송의 모습에서 보시면 대지 인도 청구라든지 건물 명도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 철거 청구 이거라든지 무효 등기 말소 청구 이러한 게 대표적인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예방 같은 경우에는 그 방해할 옆에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요 건물이 붕괴될 염려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뭐 공사 중지 청구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한편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없고 유치권자도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단어풀입니다. 소유권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뭔가 청구하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은요 반환을 청구한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고 청구하는 권리긴 한데 걔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탄생하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되고 인정되는 것이다. 이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뭡니까? 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생긴다. 이거 말은 물건에 의존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물건에 의존한다. 그러면 가령 소유권이 있고 이게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죠. 가령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존해서 소유권으로부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애가 두목이고요.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얘들은 똘마니 또는 호위무사들 왕 지키려고 있는 것처럼 네, 이러한 게 된다. 이런 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한다. 또한 물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핵심이죠. 두목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지들만 따로 어디 간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분리처분 금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두목, 똘마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 항상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분리처분 금지. 호위무사는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물권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이 권리는 물권적이다. 가령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왕이 죽으면요, 호위무사도 같이 죽어야 되겠죠. 같이 소멸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2번 청구권. 한편 이 권리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청구권은 특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요건은 아주 단순하고요. 그만큼 강력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효과는 아주 유연하다. 다양하다. 효과가 다양하다. 그 말은요. 반환 청구도 있고 건물 철거 청구도 있고 말소 청구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다. 그러나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돈으로만 받는 거야. 돈으로만. 그와 비교를 했을 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핵심 판례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전부 다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는 어떤 것식으로 형태로 시험에 나오게 되냐면요. 갑소유 토지 위에 예를 들어서 을이란 애가 무단으로 건축하고 있다. 그러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지금 건물로 깔고 앉아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이전해 달라. 반환. 그래서 대지 인도 청구.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이 건물 철거 청구죠. 네, 판례 사안에서는 철거 청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 다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판례 사안에서 갑이요 만약에 병한테 매매를 하고 양도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병이 이제는 소유자가 됐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철거 청구. 네, 이러한 권리도 다 상실하게 되고 병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만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판례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매매해가지고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병이 소유권은 갖고 그 다음에 이 철거 청구 이거는 여전히 갑에게 남겨두는 거, 유보해 두는 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두모하고 똘마니가 찢어졌죠.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 청구권을 이제 물상 청구권이 옛날 표현이고요.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인 권리적인 배치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결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나와 있고요. 다음에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등기를 안 했죠.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려받지 않은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그러한 상태의 즉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물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이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갑이 을하고요. 매매하고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을이 누구냐면 또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매수인. 그 말은 등기는 갑이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갑이 등기는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자로서 애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어떻습니까? 얘는 팔아가지고 얘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다시 또 을이 병하고요. 매매하고 인도를 해줬다. 그러면 갑은 이 병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요. 인도를 받아 있는 미등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할 권리, 사용할 권리를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역시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네,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6번, 7번, 4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한 사람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무단 건축물에 대한 건데 일단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얘가 건물주죠. 그러면 건물주 을이요.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 건축이니까 건물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철거 청구나 대지 인도 청구는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주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요 이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너 나가 하면은 이 건물을 을 거기 때문에 우리 갑한테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건물주 아닌 사람이 점유, 다른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퇴거, 나가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두 개가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이렇게 하나를 묶어 두시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건축을 했는데 임차를 한 게 아니라 병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아직 미등기다. 미등기다. 그럴 때 갑은요. 무단 건축물의 미등기 매수인. 무단 건축물의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차이가 되죠. 임차인을 상대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그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등기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다음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판례는 이 친구는 처분권은 있다. 처분권이 있다는 말은 이 건물을 철거할 권리는 있다.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가 있는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네,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판례가 무단 건축물의 미등기 매수인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6번 판례는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이 건물주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는 예로서 누굴 들었습니까? 임차인을 들었죠.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건물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가 없다. 건물주가 아닌 점유자는요. 뭐 등기가 전세권자도 마찬가지고 유치권자도 마찬가지고 판례 사안들이 전세권자 사안도 있고요. 유치권자 사안도 있습니다. 전부 다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